여러분, 세금은 꼬박꼬박 떼가면서 정작 돌려받는 건 왜 이렇게 복잡한 건지 신청하는 사람만 받아가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해마다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딱 그 돈입니다. 이거 받으려면 부자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을 했고 소득이 많지 않으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조금 하셨어도, 며칠 일용직 나가셨어도,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셨어도 그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내문이 안 왔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해당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 사실 그분들 중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5월 한 달,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는 그냥 깎입니다. 늦었다는 이유만으로요. 더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돈 되는 알찬 정보 끊임없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받는 거잖아요. 주거급여는 사는 집 기준으로 받는 거고요. 근로장려금은 그것들과 달라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일을 했느냐? 일을 했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 그 가구를 나라에서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많이 못 버셨죠? 그러면 세금 대신 이 돈 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은 이 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받으셨거나 며칠 동안 일용직을 하셨거나 작게라도 가게를 운영하셨다면 이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냥 노인 일자리 조금 한 거라 해당 안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금액이 적어도, 기간이 짧아도 이런 소득이 있으면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조회는 공짜고 알아보는데 손해는 없습니다. 이제 날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6년 5월에 신청한다고 해서 2026년 소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세요. 이번 5월 정기 신청은요, 2025년 한 해 동안 벌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일하셨던 게 있다면 그게 지금 신청의 기준이 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딱 한 달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가 자동으로 깎입니다. 10만 원이면 5천 원, 100만 원이면 5만 원, 200만 원이면 1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늦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러니까 5월 1일이 되면 바로 조회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루고 잊어버리다가 6월 넘기는 분들이 해마다 적지 않거든요. 화면에 날짜 정리해 드릴게요.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 기준소득은 2025년 연간소득,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독 가구라고 하는데요. 2025년 한 해 소득이 2,2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나 부모님 같은 부양가족이 있는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부부가 둘 다 일하는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옆집 어르신이 받았다더라. 그러면 나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구 형태가 다르면 기준이 다릅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안 됐다더라. 그렇다고 해서 나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본인 상황을 직접 조회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남의 경우와 내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단순히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합산됩니다. 헷갈리신다면 조회 먼저 하시고 숫자는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헛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입니다. 꽤 큰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최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무조건 다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없어도 적게 받고 소득이 기준에 딱 맞는 중간쯤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최대 얼마만 보고 기배를 크게 하셨다가 실제 금액이 다르게 나오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얼마든 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심사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재산 조건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은 맞는데도 이 부분 때문에 탈락하거나
금액이 반으로 깎이는 경우가 생겨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 보증금, 자동차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빚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 전세 끼어 있고 대출도 있는데 그거 빼면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빚이 있어도 재산은 재산 그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고 계신 집이 1억 5천만 원이고 예금이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으로 다른 분께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합산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산이 이 구간에 해당되면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조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명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 중 같이 사는 분들의 재산은 합산이 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그냥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자녀 장려금 얘기도 잠깐 드릴게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본인보다는 자녀 세대, 손주를 키우는 가정에 알려주실 내용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흙벌이든 맞벌이든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드님이나 따님이 일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5월에 자녀 장려금 신청하라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해당 안 되네 하셨다면 자녀한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로장려금이든 자녀장려금이든 신청 안 하면 0원이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4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ARS로도 됩니다. 국세청 전화번호로 연결하셔서 안내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직접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 거기에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 번호가 있으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안내문이 왔다면 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안내문이 안 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내문은 작년 신청 이력이 있거나 국세청에서 대상으로 파악된 분들한테 주로 발송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솔직히 혼자 하시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녀분한테 부탁하시거나 세무서에 전화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시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다음 날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5월 정기 신청분은 신사를 거쳐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3달 정도 기다리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걸 미리 아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장 이번 달 생활이 급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장의 긴급 지원이 아니에요. 심사를 거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급하신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지원이나 다른 제도를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단 신청해 두시고 9월 이후에 들어오는 걸 기대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미루는 건 손해지만 이미 신청했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용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가져가세요.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 이걸 놓치면 5% 깎입니다. 일한 소득이 있었던 분이라면 금액이 적어도 조회는 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줄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까 재산 기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넘기는 분들이 해마다 가장 아쉬운 분들입니다. 노인 일자리 하셨던 분, 며칠 일용직 하셨던 분, 작게 장사하셨던 분, 딱 이분들이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는 공짜고 신청은 무료이고 받는 돈은 실제 현금입니다. 5월 1일이 되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